먼저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중심선, 은선, 외형선, 그 다음 치수선. 크게 이 정도겠네요. 은선은 2번, 외형은 3번, 치수는 1번. 제가 색깔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은선은 히든, 그 다음 외형, 치수,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기본은 외형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형에다가 기본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 이렇게 끊고,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옵셋 120, 다시 70, 그 다음 아래로 100, 120, 70, 100. 자,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적당히 띄워서, 그 다음 옵셋 55mm.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요. 필렛, 그리고 나머지 트림. 자, 일단 여기까지요. 나머지 트림입니다. 트림 이렇게 45도 사선 냅두고 이렇게 쭉 트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습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 얘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점을 다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나머지 선들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10mm고 여기 각도가 얼마냐면 이렇게 114도예요. 자, 봅시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각각 30mm. 자, 필렛으로 그러면 여기 밑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렇게 114도래요. 근데 이미 여기가 90도가 일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도가 돌아가면 되나요? 24도. 네, 로테이트. 여기 끝점 클릭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예요. 24도 엔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예요. 근데 이 선은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려보시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트림 하시고 필렛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트림하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바닥의 위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을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올려보시죠. 자, 그 다음 복사합니다. 카피 선 2개. 이 사선 2개를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얘가 바닥이에요. 자, 이렇게 바닥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77mm, 옵셋 77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77mm를 그려보니까 네, 이게 바닥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서부터 77mm, 여기서부터 77mm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70mm, 여기 77mm 요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쭉 당겨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선 빼고 딱 실선만 그렸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바닥 위치란 말이죠. 바로 요 코너예요. 여기 코너 포인트 있죠. 바로 여기에요. 라인. 이 코너 포인트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코너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보이면 돼요. 외형만 보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외형만 있을 때.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이잖아요. 이 꼭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꼭지점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수직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끼리 연결하시면 돼요. 여긴 트림으로 지우시고. 자, 그러면 위에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면 은선 빼고 그린 내용들입니다. 자, 은선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라인 이 부분이 은선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은선이고요. 이 부분도 은선입니다. 은선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은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엔 치수 기입을 넣어야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미리 다 세팅하셔야 됩니다. 자, 라인 8mm. 자, 그 다음에 굳이 여기는 줄 필요 없습니다. 자, 화살표 그대로 주면 되겠고요. 문자 그대로 주면 되겠고, 다만 얘는 ISO입니다. ISO고, 자, 피트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축척이 얼마예요? 스케일이 1:2죠. 그러니까 문자가 여기에 전부 2배가 커져야 됩니다. 1:2.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얼터네이트하고 톨러런스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보시죠. 자, 레이어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문자의 색상을 바꿔볼까요? 모디파이. 문자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놓죠. 그 다음 컨티뉴. 다시 라이너.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컨티뉴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자, 똑같이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베이스 라인. 자, 보시면 여기서 나가고 있죠, 그죠? 엔터. 위치 다시 잡고 클릭. 그럼 어떤가요?
똑같겠죠. 자, 그 다음 continuous, 그 다음 angular, 각도죠. 자, 미러로 복사를 해주시면 금방 끝나겠죠. 자, 금방 된 거 보이시죠? 자, 치수 기입을 넣어 보시죠. 이 밑에 이제 타이틀을 그려야죠. 자,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자, 0번으로 바꾸고 서클, 그리고 반지름 5, 라인 100mm. 자, 이렇게요. 반지름 5mm에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2.5니까 네, 똑같이 네. 절반 한 3mm. 그 다음 텍스트 한 3mm 정도, 4mm. 네. 여기는 프론트, 제가 이렇게 프론트라고 썼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2.5mm 그대로 주시고 바텀 라이트, 그 다음 스케일,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조금 밑으로 내리면 좋겠네요. 한 1mm나 2mm 정도. 자, 1mm만 이렇게 제가 내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주시면 돼요. 스케일 2배.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가 됩니다. 자, 프론트하고 라이트 뷰하고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다 놓으시면 돼요. 즉 이렇게 가운데다가 들어가게끔, 가운데에 들어가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그럼 여기는 탑뷰가 되는 거죠. 탑. 여기는 라이트가 되겠군요. 거의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297,210 297,210 A4 사이즈죠. 옵셋 10mm 안쪽으로. 그 다음 스케일은 2배입니다. 자, 이동하기, 가운데 들어가게끔. 정 안되면 이동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가운데에 잘 배치되도록. 아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좀 멀리 띄워 놓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멀리 띄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요 아래 가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우리가 세팅을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 속하고, CAT 2급 있죠. 그러니까 CAD 활용 능력 평가 있죠. 2급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생긴 화면이 뜹니다. 레이아웃 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오른 버튼 누르면 옵션 나와요. 그러면 이 옵션이 어디로 가냐면 디스플레이를 누릅니다. 이 아랫부분 여기에요. 자, 띄워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
레이아웃과 모델 탭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겠습니다. 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모델 레이아웃 탭 보이시죠? 요 항목입니다. 꺼볼까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어플리. 그러면 요 하단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어플리 적용합니다. 그럼 다시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더하기 버튼 누르면 레이아웃을 쭉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 보이기. 자, 끄고 어플리. 그럼 여기 점선 부분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점선 부분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 점선이 뭐냐면, 요 회색 부분 있죠? 회색 부분은 우리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하얀색이 종입니다. 종이에요. 여기를 레이아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종이 영역이요. 종이 공간 또는 출력 공간, 이렇게 부르면 돼요. 모델 스페이스는 모형 공간입니다. X, Y, Z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레이아웃은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종이 공간이라고 해서 오로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Z 값이 없습니다. X, Y만 존재해요. 그래서 명령어들 중에 3D 명령어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뷰포트 명령어 같은 거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점선 부분은 뭐냐면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종이를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이송시킨다고 해요. 이송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붙잡고 이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붙잡은 부분은 출력을 못 한단 말이죠. 맨 위에 센서가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가면 센서가 딱 인식을 해요. 종이를. 그리고서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 들어와서 출력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프린터는 이렇게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물론 전체 출력하기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점선처럼 출력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프린터블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린 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안쪽에다가 도면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페이퍼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여기 배경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페이퍼 섀도우는 뭐냐면 그림자요. 종이의 그림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종이 그림자가 이렇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요 4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CAT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프린터블 에어리아하고 백그라운드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그려서 씁니다. 우리는요, 이거 그냥 꺼내놓고 쓸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레이아웃 1번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여기 오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클릭. 자, 띄워보시죠, 여러분들도. 요 레이아웃 1번을 설정하는 겁니다. 모디파이. 그러면 이렇게 이거 무슨 명령어예요? 플롯 명령어죠. 그죠? 플롯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세팅하는 거예요. 여기는 출력을 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설정 자체를 플롯 명령어로 설정을 해요. 자, 모노크롬입니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요. 오늘은 프린터 안 쓸 겁니다. PDF로 출력할 겁니다. 오토캐드 PDF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도비 PDF를 써요. 위에 한컴 PDF도 있고 어도비 PDF도 있어요. 저는 주로 어도비 PDF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PDF도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를 쓰시면 돼요. 고화질이죠.
그럼 우리가 PDF를 왜 쓸까요? PDF로 출력할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발주를 준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근데 발주를 준 데는 서울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만나서 미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은 올라가서 미팅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하루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가 이래요. 도면 좀 보내주세요. 그럼 CAD 파일을 보내주면 바로 계약이 끊어져요. 그 사람들이 못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완성된 도면이 와버리면 이거 어느 정도 완성됐네? 자기네들이 수정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줘야 돼요? 수정 못하는 PDF로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사자라고 하죠.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PDF로 줍니다. PDF로 주면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ANSI-A가 아니죠. ISO A4 297-210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ISO A4 297-210입니다. 플롯 1대 레이아웃이고 이거 센터드 플롯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1대1입니다. 그리고 OK.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팅하는 건 뭐예요? 색상,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PDF. 내가 직접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종이 사이즈, 여긴 1대1입니다. 그리고 여긴 레이아웃이고,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맞춰보시죠. 다시 설정해 봐야 되겠네요.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많이 나오네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하이 퀄리티 말고 제너럴. 어도비로 들어가야 돼요. 어도비로. 이렇게 어도비 PDF로 들어가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없는 화면이 나와요. 자, 하이 퀄리티니까 하이 퀄리티로 놓고, 자, ISO A4 특별한 건 없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0,0이에요. 렉탱글 절대좌표 0,0.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0,0으로 잡힙니다.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여기가 0,0으로 잡혀요. 여기가 0,0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출력할 수 있는 영역이 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갑니다. 자, 명령어를 지금부터 쓸 건데 어떤 명령어냐면 모델 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 뷰의 약자입니다. 모형 공간 보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m뷰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m뷰는 모델 뷰의 약자예요. 모형 공간 보기. m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여기 피트 보이시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형 공간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게 나와 있는 분이 계세요. 그죠? 이게 나와요. 이게 모형 공간이 현재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모형 공간이 활성화되고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모형 공간이 비활성됩니다. 더블 클릭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 비활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 테두리가 진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mview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겹쳐서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활성화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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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활성화가 안 돼요. 다시요. 활성화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활성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이라도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활성화 시키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몇 개 그려서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비활성 시키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죠. 원래는 명령어를 써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M 스페이스 모형 공간 활성화 명령어가 ms p 스페이스 종이 출력 공간 이렇게요. 원래는 명령어 써야 돼요. 원래는 명령어 써야 됩니다. 자, M 스페이스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나요? P 스페이스 비활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명령어로도 한번 해보시죠. 반드시 명령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모델 뷰, M 뷰 그러면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두 개를 나누는데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수직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죠. 모델 뷰 두 개, 이번엔 버티컬 수직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모델 뷰 세 개네요. 똑같아요.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above, below, left, right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쪼갤 때 하나는 크고 두 개는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큰 게 위쪽에 있죠. above. 자, above 큰 게 위쪽으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빌로우는 뭘까요? 맞아요. 큰 게 아래로 가는 겁니다. 레프트는 큰 게 왼쪽으로, 라이트는 큰 화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6개는, 그러니까 화면을 3개로 쪼개는 방법이 총 6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4개. 화면을 이렇게 4개로 놓네요. 자, 마지막으로 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 뷰 피트. 이러면 화면에 딱 맞추어서 들어가요. 2개도 피트가 있고 3개도 피트가 있고 4개도 피트가 있습니다. 모델 뷰 4개 피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모델 뷰 3개 레프트 피트. 그러면 3개를 쪼개지는데 출력 영역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모델 뷰 2개 호리젠탈 피트. 그럼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모델 뷰 피트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선을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지우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대각선이었어요. 렉탱글 297, 210 옵셋 10mm. 여기도 대각선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 뭐가 안 맞네요. 옵셋 10mm 라인 얘가 안 맞나 보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안시로 돼 있구나.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가요? 이 테두리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A4 용지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모델 뷰 4개. 자, 우상단에 있는 건 지우고요. 얘는 탑뷰. 자, 그리드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고, 얘는 프론트 뷰. F7번이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F7 누르시면 자, 이렇게 그리드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됩니다.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 이제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어떤 명령어냐면 MV 셋업이요. 무슨 얘기예요? 모델 뷰 셋업이란 뜻이죠. 모형 공간 설정하기. 자, MV 셋업.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얼라인하고 스케일하고.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얼라인을 쓰게 되면 오스냅이 다 꺼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탑 뷰를 맞추세요. 아니, 프론트 뷰를 맞추세요. 프론트의 위치를 맞춥니다.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 MV 셋업. 얼라인입니다. 수평으로 맞추고 수직으로 맞추고. 지금 높낮이가 다르죠. 그 다음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원점은 여기입니다. 오스냅 다 꺼져요. 이렇게 오스냅 다 꺼집니다. 엔드포인트 인터섹트 다시 체크해주고, 여기 끝점 잡아줬습니다. 이 끝점과 여기 뷰포트의 여기 끝점이 같아지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위치도 다시 잡아줬고요. 호리젠탈 끝점에서 이 끝점으로, 그러면 높낮이가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수평과 수직을 딱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스케일이 먼저인데. 자, MV 셋업. 여기 스케일 뷰포트 있죠? 네.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터랙티브, 유니폼. 유니폼은 균일하게 맞출까요? 인터랙티브는 따로따로 맞출까요? 예, 유니폼입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이제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은 1입니다. 모형 공간은 2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딱 맞게 떨어져요. 다시 세팅해야 되겠네요. MV 셋업, 얼라인, 호리젠탈, 엔드포인트, 인터섹션, 끝점, 끝점, 다시 한번 버티컬, 끝점, 끝점. 네, 다 맞춰졌네요. 자, 요렇게 먼저는 스케일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네요. 자, 스케일부터 맞춰 보시죠.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라인을 그립니다. 선택하고 이동.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 그러면 좀 삐뚤빼뚤하죠? 네, 상관없어요. 이거 그립으로 스트레치로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자,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해서 맞춰 보시죠. 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이번엔 모델 뷰예요. 이렇게 모델 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여기 온오프 프리즈 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얘네들을 전부 모델 뷰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모델 뷰는 제가 눈에 잘 띄게 선홍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홍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레이어로 넘겨 보시죠. 레이어에 보면 여기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온, 프리즈, 락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락은 레이어를 잠그는 겁니다. 레이어를 잠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엠뷰를 잠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트림도 안 되고 아무런 작업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잠겨버립니다. 다 잠겨버려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레이어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온하고 프리즈가 있는데 온오프입니다. 온오프예요. 껐다가 켰다가 꺼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등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겠죠. 다시 전등 켜면 환하니까 보이겠죠. 그죠? 이게 온오프의 기능입니다. 옆에 프리즈라는 단어는 동결시키는 겁니다. 레이어를 얼려버리는 거예요. 작업이 안 돼요. 레이어는 내가 작업을 확실히 막고자 할 때 쓰는 게 이 프리즈입니다. 다시 넣으면, 다시 켜면 프리즈가 풀리게 돼요. 이렇게 프리즈 소우 온 오프. 자, 한 번씩 눌러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락 언락은 요 두 가지예요.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두 가지예요. 온오프는 오프해 버리면, 레이어를 끄면 눈엔 안 보입니다. 눈엔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이렇게 보시죠. 제가 지금 여기 형광등을 꺼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작업이 돼요. 근데 프리즈는 레이어를 얼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온오프를 쓰시면 안 되고 프리즈 소울을 쓰셔야 돼요. 락과 언락은 락을 하면 눈에는 보이지만 작업이 안 돼요. 차이가 그겁니다. 자, 온오프를 제가 해볼 건데요. 제가 다른 쪽 레이어에다가, 자,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네들은 엠뷰로 놔봤습니다. 자, 껐어요. 눈에 안 보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다 제가 이동할 건데 객체 선택을 all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클릭해서 선택했잖아요. all이라고 쓰면 모두 다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선택됐다고 떠요. 자, 다시 풀어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오프했습니다. 이동하기 all. 이동하기 all. 자,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근데 프리즈를 걸었습니다. 자, 이동하기 all. 이동하기 all. 안 된대요. 선택 자체가 안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all이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프린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프린터 그림 보이시나요? 그 중에 여기 뎁스 포인트라는 거 비활성되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얘는 아예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여기 금지 표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레이어 출력 안 돼요. 이 엠뷰에 있는 내용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외형을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그러면 외형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놓고 출력한 다음에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레이어에서 플롯을 막아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뎁스 포인트는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데프 포인트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토캐드가 치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레이어입니다. 치수 때문에 만들어진 레이어예요. 그래서 출력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선정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PDF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플롯을 하게 되면 이렇게 PDF로 그대로 출력이 돼요.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러면 PDF로 이와 같이 출력이 끝납니다. 이렇게 PDF로 출력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PDF 출력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5장 세팅되어 있네요. 그죠? 얘네를 한 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한 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배치 플롯 명령어 실행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떠요. 현재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만큼은 사실상 필요가 없죠. 제가 출력하는 건 여기 5개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 눌러버리면 여기 있는 내용이 한 번에 출력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셀렉트. 그러면 도면을 쭉 불러옵니다. 이 중에 여기 보시면 노에라가 있고 여기는 이니셜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노에라, 에러가 없습니다. 얘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로 정리한 다음 이렇게 여기까지는 뺍니다. 그러면 자, 쭉 정리된 거 보이시죠? 창호도는 밑으로 순서대로 맞춰 볼까요?
그러면 순서 번호 순대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러고 퍼블리시 누르면 한 번에 쭉 출력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종종 그런 거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도면 좀 출력해와. 도면 딱 보니까 한 30장 돼요. 그럼 플롯 명령을 30번 쓸 겁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퍼블리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싹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퍼블리시까지 한번 해보시죠.